자, 이번 주에도 여러가지 제품 소식과 국내 커뮤니티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채널 이야기도 마지막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고, 자, 1월 넷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했어? 벽시계 구매 때문에 들락거리다가 봤는데 스위스 연방철도 시계로 유명한 몬데인에서 여러가지 새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몬데인 시계들이 아이코닉한 디자인 기조가 있어서 디자인 바리에이션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같은 디자인을 공유하는 벽시계, 손목시계, 탁상시계, 회중시계들을 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디자인 틀은 유지를 하고 색깔을 바꾼 시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손목시계는 로즈골드 케이스를 추가했고 녹색과 버건디 색상도 추가되었습니다. 벽시계에서는 골드나 로즈골드 케이스를 내놓기도 했죠. 몬데인 시계들은 디자인이야 워낙 예쁘고 제 눈에는 특히 이 로즈골드 손목시계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벽시계도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네요. 그거 외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시계가 있었는데 사각시계입니다. 홈페이지 아래에 조그만 화면에 나타나 있고 저는 미국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그런지 제품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가니까 영국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어찌됐든 시계를 보면 38mm 케이스 사이즈에 스탑투고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가격은 279파운드입니다. 저게 그 철도역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손목시계로 구현한 게 의외로 안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전에 여성시계로는 이런 사각 형태의 시계를 팔긴 했었나 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에서도 신제품 내지는 새 컬러를 출시합니다. 1970 GMT 버건디 컬러입니다. 30일 저녁 8시에 출시가 되고 메일 등록하신 분들께 지금 선구매 링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을 분들이 있을 테니까 빠르게 요약하면 선구매를 하실 경우 크리스찬 호겐의 해시태그와 시계라는 서적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번역이 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계 자체를 보면 GMT 스타일이고 SW330 그리고 40mm의 사이즈 약 113만원 정도의 가격이 특징입니다. 가격이야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디자인이나 색깔이 예쁘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네요.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부담된다면 쿼츠 모델인 1982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마이크로 브랜드 메카니케 베네치안이 브랜드 이름을 바꿨습니다. 로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메카니케 베네치안에서 베네치아니코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베네치아를 의미하는 베네치아노와 라틴어 전미사 이코를 붙여서 시계와 베네치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도록 의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 자체는 이전 이름이 더 멋있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메카니케 베네치안의 시계들도 서비스 가능합니다. 한국인 한정으로는 이제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이전에 판매 방식이나 광고, 홍보 등에서 약간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정당 이름 바꾸듯이 새 출발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계 자체는 평이 좋았었죠. 브레이슬릿이 말썽이라는 평이 지배적이긴 했지만 이건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름도 바꾼 김에 싹 정리 잘 해서 멋진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예마도 최근에 신제품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그래프, 프렌치 에어, 스페이스 포스도 거의 5종이 공개됐고 리스트 마스터도 3종이 공개됐습니다. 또 LED 리미티드 에디션도 며칠 전에 공개되기도 했고요. 예마 시계들이 언제나 그렇듯 디자인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시계들에 대해서 국내 후기가 없어서 해외 포럼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역시 아직 후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약간의 이슈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사 무브먼트 관련 내용도 있었고 또 브레이슬릿 문제라든지 QC 문제도 많았습니다. QC 문제는 제가 구매한 슈퍼맨에서도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많은 실구매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하죠. 디자인이 예쁜 신제품들 출시하는 거 물론 좋지만 QC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신제품 출시보다는 지금 QC 관리에 조금 더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 한남동 이야기 알고 계시죠? 1층은 부티크, 2층은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 타운하우스 오픈을 기념해서 네비타이머 코리아 에디션을 25일 공개한다고 합니다. 메시지 받으신 분들도 있고 매장에서 안내 받으셨다는 분들도 있죠. 다들 외관이 궁금하실 텐데 기사로 하나 뜬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없는 네비타이머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41mm와 35mm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또 각각 100개, 50개 한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왜 코리아 에디션인지 모르겠지만 2016년이었나요? 그 슈퍼오션 헤리티지와 어벤져 코리아 에디션을 출시할 때도 파란색을 포인트로 잡았었죠. 브라이틀링이 생각하는 한국은 파란색인가 봅니다. 저도 이런 국뽕 요소들 참 좋아하는 편이지만 같은 네비타이머라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블루 모델이 더 땡기긴 하네요. 스피나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재미있는 사진이 업로드되는 중입니다.
피카드라는 제품이고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든든한 느낌이 드는 다이버 시계입니다. 재밌다고 표현한 건 롤렉스의 딥시 스페셜이 떠오르는 버블 크리스탈 때문인데요. 이 스타일은 독특한 외모로 인해서 화려함을 줄 수 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부자들의 시계라는 인식도 있었죠. 기능적으로는 튼튼함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고요. 피카드의 경우는 시계가 주는 이미지에서부터 느끼시겠지만 550m 고성능 방수 성능과 자동 조절 헬륨 방출 밸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H35 무브먼트를 사용했고요. 근데 아직 홈페이지에 화면이 클릭되는 것도 없고 스펙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가격은 $550지만 아직 구매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께나 크리스탈 모양 때문에 수요가 많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취향 맞으시는 분들께는 또 더없이 좋은 선택지이기도 하죠. 스쿠알레가 노먼워치스와 협업해서 200개의 한정 다이버워치를 출시했습니다. 랩 에디치온 에디션입니다. 노먼워치스 홈페이지에 가면 협업의 배경과 방수 성능 또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스쿠알레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배경들을 크게 중요하게 읽진 않았고 그냥 디자인과 스펙표를 살펴봤었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하지만 스쿠알레의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야광이 무척 예쁘죠. 다만 다이얼에 인덱스가 없어서 높은 방수 성능과 다이버 시계로서의 장점을 표방하는 데에 비해서 가독성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브원트도 에타와 셀리타 두 개를 동시 표기하고 있는데 보통 에타를 상위 무브원트라고 보는 편이죠. 근데 제가 어딘가 놓친 게 아니라면 어떤 무브원트가 어떤 시계에 장착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요건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래도 구성품도 꽤 다양하고 가격도 100만원 정도고 한정판 번호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소문난 디자인 맛집 발틱이 프리오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로터 MR-01 시리즈고요. 이 모델은 작년에도 출시했었다가 순식간에 품절이 됐었죠. 그때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지금은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스워치로서 좋은 36mm 사이즈, 또 1cm가 되지 않는 두께, 마이크로 로터와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545유로의 가격 정도가 특징입니다. 발틱의 다른 시계들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평이 있었고 이 시계도 항저우 칼리버 5000A라는 무브원트를 사용해서 이 무브원트에 기대하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평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중인데요. 시계의 안정성에 특별한 이슈가 되는 내용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임밸류가 떨어지지만 종종 사용되는 무브원트기도 하고 또 발틱에서도 검수를 잘 했겠죠. 그리고 딱히 발틱의 퀄리티나 QC 이슈는 못 봤던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이 가격이 디자인에 조금 투자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색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균형의 미처럼 좌측으로 쏠린 스몰 세컨즈까지 디자인 하나는 진짜 확실하네요. 1월 30일까지 선주문을 받고 있고 9월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태그 호이어가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28일자로 인상되고 5에서 10% 폭이라고 하네요.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들려오던 소식이라서 엄청 충격적인 소식은 아니지만 가격 인상이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퍼플 모나코 루머도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반판인지 한정판인지도 모르고 또 퍼플의 색감이 어떤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전에 퍼플 까레라를 낸 적도 있고 또 구글링 하다 보니까 이런 퍼플 모나코도 보긴 했는데 어찌됐든 모나코가 색깔놀이를 잘 받쳐주는 디자인이라서 퍼플 모나코 나오면 잘 팔릴 것 같네요. 아이디 니아님이 댓글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최근 알리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는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 채널에서도 이 브랜드 시계를 하나 다룬 적이 있었고 저도 좋은 평을 했고 구매자 대부분들이 좋은 평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아직까지 크로노그래프 플리거는 구매할 수가 없는데 그랜드 세이코 혹은 킹 세이코를 닮은 드레스워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모델과 같지만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35mm 사이즈가 특징인데 작은 드레스워치를 찾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35mm는 남성에게 조금 작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광고 사진을 보면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것 같죠? 사이즈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펙과 가격은 40mm와 같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쿼츠 시계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은 의견이 오갔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제법 모으고 있기 때문에 관리나 편의성 등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쿼츠를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수집까지는 하지 않는다거나 또 시계 본연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오토매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긴 하죠. 외국인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짧은 댓글들을 통해서 종합을 해봤습니다. 딱딱 끊어지는 움직임이 싫다, 쿼츠 시계의 소음이 싫다, 장인 정신이나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느낄 수가 없다,
또 핸드 와인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 같은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성자가 어떤 뉘앙스로 글을 썼는지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싫어하는 이유보다는 좋은 이유들에 대한 댓글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마 작성자가 싫어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반론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 엔진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시계에도 무브먼트를 떠나서 고려할 사항들이 많죠. 뭐 어찌됐든 쿼츠 시계에 대해서 국내외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 주제인데요. 빈티지 시계 수집이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시작한 사람은 이제 광고가 없으니까 시계 외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다거나 빈티지 시계 수집가가 얼마 없어서 유니크하다, 또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의 제품이라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알려진 것보다는 좋은 시계다, 또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정도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들으시면서 반론이 딱딱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빈티지 시계의 감성과 그 시절 디자인 외에는 딱히 장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반론들만 좀 떠올랐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으론 저희 채널 소식도 몇 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채널명이고요. 제가 채널 초창기 때부터 저희 채널 이름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바꾸고 싶습니다. 모더나치스라는 게 이게 시계 이야기를 하는 저희 채널 방향성과 썩 어울리지도 않고 입에도 안 붙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서너 글자로 줄이고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싶은데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플리거 시계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싶은 브랜드의 시계를 사려고 합니다. 저도 첫 플리거 시계라서 20만원 정도에서 플리거 맛보기를 해보고 싶고 알리의 H 시계 혹은 티셀의 블루 A타이, 라코의 쿼츠 시계들이 후보군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채널에서 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모델을 말씀해 주시면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중에선 H 시계가 가장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시계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조금 길었던 것 같네요. 다음 주는 설이 있어서 영상을 길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많이 다뤄보고 어려우면 3-5분 정도로 제 의견 배제하고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